breeze flowing through the night. Under stars, the hearts alive. 자, 이제는 타동사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즉 목적어를 가지는 3형식 이상의 형식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본적인 3형식 문장에서 좀 예외가 되는 경우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랑, 두 번째 뭐 덩어리로 알아봐야 되는 동사들, 세 번째 꼭 을로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성분이 이제부터 동사 뒤에 2개씩 보이는 그런 4형식과 5형식에 대한 정리를 하면은 5형식에 대한 건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이렇게 배우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뭐 간접 목적어다, IO, DO 막 이렇게 외웠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는 선생님 굳이 그냥 목적어 1, 2라고 할 건데요. 대신에 순서대로 어떤 해석이 되기로 했는지를 외우는 건 좀 중요합니다. 자, 순서대로 뭐뭐에게, 뭐뭐를로 해석이 되는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있다라는 거는 동사 뒤에 품사로 따지면 명사가 2개 있다는 소리죠. 2개. 즉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명사가 2개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면 먼저 사형식 문장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본다 하는 것이고, 자, 뭐 간단한 예문을 좀 들어보자면 He gave me some chocolates in November 11th. 자, 빼빼로데이죠. 이 정도면 거의 그린라이트를 넘어서 결혼 선언이다. 자, 그는 줬대요. 나에게 몇몇 초콜릿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식 문장인데, 알아보는 방법은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그러면 순서대로 어떻게?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본다. 그는 나에게 줬구나. 초콜릿들을 11월 11일에 그러니까 그린라이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뭐야, 선생님이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for the project. 해석해봐. 5431. 자, 이제 뭐지? 그 도서관 사서는 찾았다. 나를 이래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기억상 그게 아니라 일단 알아보는 거라고, 형식을. 지금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나오잖아. 그럼 순서대로 어떻게? 뭐뭐에게, 뭐뭐를 인데, 그 도서관 사서는 찾았다. 나에게 역사책을? 뭐 이래도 해석이 조금 불분명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의 특징을 한번 언급을 좀 해보자면은, 자, 사형식 동사들은 보통 이 동사에 주다라는 뜻이 들어간다라는 걸 본인이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목적어는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는 준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도서관 사서는 찾아줬다. 나에게 몇몇 역사책을, 그 프로젝트를 위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만 간단한 문장을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the teacher, 나의 선생님은 taught me how to earn much money, 많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걸 내가 알았으면 이러고 있겠니? 선생님은 가르쳤다. 나에게 어떻게 많은 돈을 버는지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없고요. 자, 혹시 약간 아리까리한 친구들을 위해서 how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라고 해석이 되는 명사구, 즉 명사 덩어리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명사구 파트에서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르쳐줬다. 나에게 어떻게 많은 돈을 버는지를,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를 가질 때에는 비단 이렇게 단어로 된 명사 말고 앞으로 덩어리나 절,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명사도 우리가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형식 동사들은 전부 해석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준다라는 뜻이 들어가고 있구나를 한번 관찰해 보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에서 굳이 하나만 더 나가 보자면 그러면 so many lovers 하면은 love 강탈하다라는 뜻이고요. lover 하면은 강도라는 뜻입니다. 자, 많은 강도들은 deny some passenger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their money라고 한번 적어보자. 자, 요것도 한번 번역해 보세요. 시작이라고 할 때 이제 deny를 단어를 외운 친구들은 부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듭 말하지만 해석이라는 거는 단어를 따라가는 경향보다 그 역할에 따른 형식을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다시 한번, 해석은 단어를 따라가는 경향이 아니라 형식을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디나이했다, 몇몇 행인들에게 그들의 돈을 이라는 식으로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디나이가 가진 의미랑 사형식이랑 어떻게 붙는지를 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준다, 가르쳐준다, 찾아준다 이런 건 긍정적인 뉘앙스지만 이 디나이라는 거는 뭔가 부인한다라는 건 부정적인 뉘앙스죠. 이게 사형식이랑 연결이 되면은 저 디나이는 뺐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사일지언정 얘가 쓰이는 형식에 따라서 계속 해석이 형식에 맞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관찰해보라 이거예요. 선생님의 의도는. 이럴 때 사형식 동사들은 주거나 뺏는다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사형식은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안 배웠어도 상관없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막 이게 직접 목적어를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막 삼형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to를 쓰는, for를 쓰는, of를 쓰는 동사 막 to는 give, send, 막 for는 buy 막 이런 거 하지 마. 뭐 하는 뻘짓이야. 이제 절대 안 나와. 믿어도 돼. 이거는 모의고사어법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내신에서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사형식이라는 건 동사 뒤에 명사가 몇 개? 2개 나오고 순서대로 뭐뭐에게 뭐뭐를 주거나 뺏는다라는 식으로 대부분 준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 사형식은 참 심플하군. 마지막 형식입니다. 오형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별표까지 지금 선생님이 친절하게 써놨죠.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브스 선정. 가장 복습을 많이 해야 하는 형식이다. 포브스 선정. 가장 복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형식이다. 이게요, 앞에서 배웠던 뭐 1, 2, 3, 4 형식까지는 이제 친구들이 조금 원래도 익숙하기도 했고, 딱 들었을 때, 뭐 무리가 없네, 그냥 잘 해석할 수 있겠네 하는데, 생각보다 문장 안에서 이 5형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해석이 조금 부정확한 친구들도 선생님이 많이 만나봤고, 특히 외고 애들일수록 더 그렇더라고. 막 그냥 이렇게 좀 성분을 알아보는 거 없이 딱딱딱 끊어서 하는 데만 익숙한 친구들이 이 5형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단어도 많이 알고 있고 공부량도 많은데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학년이 올라가고 막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도 꾸준히 이 5형식이라는 형식은 복습을 해줘야 되는 형식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5형식을 먼저 이렇게 기호로 그려보면 주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격 보어라는 걸 가진다라는 게 5형식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특징이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보어가 하는 거는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목적격 보어라는 건 말 그대로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 바로 5형식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목적어라는 건 주어랑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짚고 갔잖아. 주어랑
목적어라는 역할은 때려 죽여도 명사라는 품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에 들어갈 첫 번째 형태는 바로 명사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명사, 형용사가 오는 경우, 명형이 오는 경우라고 먼저 오른쪽에다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때는 목적어가 바로 목적격 보어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도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적격 보어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경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같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 그러면서 They call me, 학생들은 나를 부른다. pig, 돼지라고. 죽을래? 선생님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돼지 맞아요. 자, 이제 뭐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선생님 지금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사형식. 그들은 불러줬다 나에게 돼지를. 돼지가 부른다고 오니? 그게 아니라 사형식인 줄 알고 해석을 해봤는데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그냥 오형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사실 동사 뒤에 주성분이 2개 오는 형식은 사형식 아니면 오형식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정해질 때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사형식이 아닌 뒤에 명사가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형식을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은 불렀다 나를 돼지라고 라고 해석이 되는 오형식 문장임을 알 수 있죠. 자, 명사의 상태를 보충 설명할 때는 저렇게 같은 명사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걸 머리에 넣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제일 대표적인 동사 중에 오형식으로 쓰이는 게 consider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오형식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I consider him. honest야, honestly야 뭐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자, 이게 의미상 나는 고려하고 생각하는데 그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한다라는 목적격 보어 자리임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거듭 말하지만 보어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honest라는 거가 보어 자리에 들어와야 하고, 즉 형용사가 부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넣지 못한다 라는 문법 문제도 계속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까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런 단어일지언정 형식이 다르게 쓰였을 때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find라는 동사를 들 수 있는데, he found the test easy냐 아니면 easily 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이게 그는 찾았다 시험을 쉽게?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뭔 소리야? 가장 많은 특징이 이제 영어는 원래 조금 잘 모르는 거고 약간 해석은 원래 이상하게 되는 거고 감으로 하는 거야 막 이런 불합리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종종 있어.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바꿨을 때 뜻이 이상하면 그냥 해석이 잘못된 거야. 시험을 쉽게 찾았다 이게 한국어로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뭔가 하나를 잘못 알아봤다. 그게 아니라 이제 find 같은 게 저렇게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오형식 문장으로 쓰이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는 걸 알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알았는데 그 시험이 되게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자리가 지금 수식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구나. 왜냐면 저 자리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 알아보고, 얘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부사를 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저렇게 오형식으로 쓰일 때 뜻이 달라지는 동사도 있다고요, 선생님. 그리고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에는 똑같이 명사, 형용사가 들어가고 해석은 목적어가 이렇다라는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서술형, 그러니까 시험범위나 모의고사 지문에서 요 개념이 쓰인 문장이 나오면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뭐예요? 뭐니?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면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틀리진 않지만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구문을 쓰는 이유를 정확히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를 쓰는 이유는 오형식임을 더 빨리 알아보려고 쓰는 겁니다. 즉, 오형식 문장에서만 쓰이는 개념이다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예문으로 들어볼게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o kill all the animals in the earth for human usage. 뭐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뭐야, 이 사람 사이코패스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나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모든 동물들을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대. 지구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사용, 유용함을 위해서. 에이씨, 이거 완전 인간 중심주의에 찌든 막 이상한 사람이구나. 안 되겠어. 빵! 막 이렇게 총을 쏘려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bad.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어도 문장의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게 오형식이다 이 말이야. 왜냐면 이 사람이 총을 맞기 전에 이미 하늘로 떠나셨지만 지금 총을 맞기 전에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죽이는 게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끝맺기 이전에 지금 오해받으셨잖아. 지금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 사람의 진실된 의도를 전달하기까지의 어떤 시간과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요런 경우에만 목적어를 뒤로 빼고, 긴 목적어를 뒤로 빼고 가짜 목적어를 앞에다 두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I think eat bad. 자, 지금부터 내가 긴 목적어를 설명할 건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이거 나쁘다고 생각해.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뒤에 있는 긴 목적어가. 이렇게 오형식인 걸 더 빨리 알아보려고 쓰는 게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개념이다. in the earth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분석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선생님 나는 생각한다. 얘가 주어 동사, 얘는 가목적어, 그리고 얘는 목적격 보고 얘가 진목적어예요.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성실한 친구고 이게 맞는데 만약 너가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렇게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쓰는 이유를 제대로 알면은 해석도 빨라질 수 있다 이건데 뒤에 있는 긴 목적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라고 쓰는 게 이유라 그랬잖아. 오형식인 걸 더 빨리 알아보려고.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이해를 해도 해석이 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모든 동물들을 죽이는 게 지구에 있는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think it bad를 하나의 동사로 알아봐도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 실전 문장이 아니라 내신이나 서술형에서 어법상의 포인트가 있다면 나는 나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badly 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들을 죽이는 게 나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국어로는 맞지만 지금 이 자리는 badly를 쓰면은 어법상 부정확해지는 목적격 보어 자리다 이겁니다. 자, badly가 아니라 저 목적격 보어 자리는 여전히 명사인 목적어를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인 형용사를 넣어야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 된다. 자, 이것도 제가 거듭 설명드리고 있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보어는 명사 아님 형용사만 가능하구나. 얘는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자,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영상에서 선생님이 준비한 예문을 가지고 서술형 연습도 좀 해볼 거지만 미리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들은 돈을 가져오는 것을 필수적이게 만들었다. 이런 간단한 문장을 한번 써본다 칩시다. 자, 이걸 영작해라 하고 necessary 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some money 이렇게 어구 혹은 단어만 선생님이 몇 개를 줄게.
자, 서술형을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일단 주어 동사를 따집니다. 지금 주어는 그들이고 동사는 만들었다. 자, 동사를 쓸 때는 시제도 조금 신경 써서 써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they made라고 먼저 써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찾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5가지 형식을 다 배웠다 이거야. 그 다음 형식을 생각한다가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형식을 생각한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지 바깥에 있는 행동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그렇게 했단 소린지, 목적어에게 목적어 to를 줬단 소린지, 아니면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했단 소린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목적격 보어로 쓰는 게 올바른 형식이 될 것 같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형식을 떠올릴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를 쓸 때 을이 붙어있는 어구를 살펴보면은 가져오는 것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to bring 이렇게 한번 해보고 some money 돈을 가져오는 것, 저렇게 가져오는 것이라고 쓰는 동사 뒤에 이렇게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돈을 가져오는 것을 필수적인 상태로 할 때 이걸 necessari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돈을 가져오는 것을 필수적인 상태로 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거듭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돈을 가져오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necessary 라고 한번 써봤을 때, 자, 지금 목적어가 너무 길다, 그지? 너무 길어.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더 서술형에서는 막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이용하라 라는 식으로 조건을 줄 거예요. 그래서 they made it necessary to bring some money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의도를 했던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술형의 기본적 원리, 지금 우리가 5형식을 배우고 있는 이유는 먼저 문장을 올바르게 쓰고 싶으면 주어 동사를 찾아라.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형식으로 쓸 건지를 생각해라. 지금은 목적어를 어떠어떠하게 라는 식으로 목적어를 이러한 상태로 동사했다 라고 번역이 되는 5형식이기 때문에 5형식을 먼저 쓴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구문을 만들 수 있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5형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 형식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것도 그만큼 조금 기억할 것도 몇 개 있고 까다로울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리할 때 잘 정리를 해둬야 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5형식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2형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명사나 형용사만 오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를 변형시켜서 쓰는 경우, 즉 두 번째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변형 형태가 오는 경우라고 한번 써주시고, 자, 이때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한다는 해석 이렇게 먼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요게 두 번째 경우의 수구나 목적격 보어에 단순히 명사 형용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 변형 형태가 오는 경우. 자, 저 동사 변형 형태란 말은 이제 뒤에 선생님 수업에서 끝도 없이 들을 것이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동사라는 품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서만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의 뜻을 빌려서 다른 자리에 놓고 싶으면은 동사의 형태를 이렇게 to 부정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형 부정사 뭐 이런 얘기도 엄밀히 말하면은 동사긴 한데 동사가 아닌 자리에 쓰이는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아직은 몰라도 돼. 원형 부정사 혹은 ing 같은 형태로
동사를 변형시켜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는 형태, 이런 것도 오형식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은근히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리거나 해석을 잘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동사 변형 형태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골라 쓰느냐에 따라서 오형식 동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 분류에 일반 오형식 동사라고 써볼게요. 일반 오형식 동사. 자, 일반 오형식 동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들이 다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뭐 끝도 없이 들 수 있어. 뭐 consider, 뭐 force, enable, 적지 마. 뭐 allow, 그 다음에 뭐 persuade, 그 다음 cause,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등등 진짜 끝도 없이 많은 동사들이 오형식으로 쓰일 때 다 일반 오형식 동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이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들은 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이 말이야. 뭔 얘기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형태를 씀이라고 메모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말인즉슨 이제 문장의 형태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올 때 얘가 이거 한다라는 해석이 될 때 얘를 오형식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부 to 부정사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쌤은 usually requires 요구한다 his students to understand 오형식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이제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는 거죠. 선생님은 종종 요구한다.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오형식을 이라고 했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일반적인 동사들은 다 to 부정사를 집어넣는구나. 그리고 해석은 목적어가 이거 하기를 혹은 이거 하도록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다는 해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들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또 간단한 문장으로 또 이해를 도와보자면 I want, 나는 원한다, my son. 자, 이렇게만 쓰면은,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은 삼형식에서 끊어버리면 해석이 되게 불분명하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난 내 아들을 원해, 넌 얼마를 원해, 이런 식으로 막 유괴범한테 하는 대사 같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아들이 to accomplish, 성취하기를 원한다, many things in his life. 이렇게 쓸 때 나는 원한다, 나의 아들을 성취하기 위해, 막 이렇게 끊지 말고 일단 목적어까지 단위를 보고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하는 행동으로 이해가 되고 그게 동사랑도 해석이 연결이 되면은 얘를 몇 형식으로 알아보라고? 5형식 문장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걸맞는 해석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야. 3형식에서 끊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원한다, 내 아들이 성취하기를, 많은 것들을 그의 인생에서 라는 아름다운 5형식 문장이죠. 저렇게 일반적인 5형식 동사들의 형태는 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형태를 쓰는구나 라는 걸 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계속 선생님이 강조를 하건대 leadership 이라는 주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leadership means to get people to do what they don't want to. 이런 문장을 한번 제가 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원래는 3형식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걸 의미한다 라는 식으로 심플한 3형식 문장으로 볼 건데, 저렇게 to 부정사나 ing로 이렇게 구성을 바꿔줬어도 얘네들은 여전히 동사 성질, 즉 동사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성분들이 따라온다 라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드릴 건데, 자, 이게 해석해봐 이러면 은근히 단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의미한다, 얻는 것을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는 걸 의미한다. 이러고 해석이 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좀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 단어도 모르는 거 없는데 뭔 말이야? 설명해봐 이러면 잘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까놓고 말해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오형식의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게 동사랑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지 말고 리더십은 get하는 거다.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알아서 한국어 뜻이 나와. 그러니까 단어라는 건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어를 외워서 놓고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형식을 이해하고 그 형식에 맞는 뜻을 찾아내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리더십은 의미한다.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즉 리더는 가끔씩 구성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도록 하는 걸 의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읽고도 그러니까 리더십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 자, 이런 정확한 이해가 항상 기본기에서 출발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get이라는 동사도 이제 거듭 실수가 많이 나오는 동사라서 선생님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얘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get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시키다,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깨알 팁까지 좀 드려보고, 첫 번째, 이게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의 형태고 얘네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형태를 쓰는구나 라는 걸 관찰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은 오형식 동사의 경우란 소리네? 선생님,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뭔데요? 라고 거꾸로 물어봐도 내가 이런 거야 하면은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많이 없더라고. 아무리 막 자기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친구일지언정. 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사역동사인 경우입니다. 자, 사역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오형식에 따라오는 개념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자, 사역동사는요, 일단은 얘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이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를 쓴다. 자, 동사 원형을 쓴다. 목적격 보어에. 자, 원래 저 거듭 말하지만 동사라는 형태는 서술어 외에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건 적지마. play, games, is, funny 이거 당연히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면은 저 play라는 동사라는 품사는 주어 역할, 즉 명사 역할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명사로 바꿔주는 형태의 ing나 투부정사로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는 게 기본적인 준동사 개념인데,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는 저렇게 투부정사라는 형태로 고쳐서 보어 자리에 넣어준다라는 걸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역동사가 뭔지를 좀 알아둬야겠죠. make, have, let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준사역이라고 불리는 help 정도만 이렇게 넣어두면 사역동사 개념은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해보는 거야. I had my daughter. 나는 내 딸이 두냐 her homework earlier 더 일찍 earlier 라고 쓰면은, 자, 나는 시켰다라고 번역이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하게 하다, 시키다. 자, 하게 하다, 시키다 라고 번역이 되는 게 사역동사고, 내 딸이 하도록 했다. 그녀의 숙제를 더 일찍 이라는 문장인데, 자, 사역동사는요, 저 시키다라는 의미 때문에 조금 강제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명령문이라는 문장을 쓸 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저 시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세게 얘기를 하려고
아, 저 자리에 목적격 보어를 집어넣는구나. 저게 되게 예외적인 형태구나 라는 걸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고요. They got punished. 그들은 처벌받았다. For making their children run outside for a long time. 자, 요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거듭 말하지만 오형식은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저 목적어 자리에서 해석을 끊어버리면은 되게 이상한 뜻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들은 처벌받았다. 자, 여기까지는 이형식이지만 뒤에는 making이 오형식 구조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든 것으로 처벌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끊어버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 아니, 왜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들을 만들면 뭐 칭찬을 해줘도 모자를 반면에 왜 처벌을 시켜?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달리도록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 바깥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애들을 바깥에서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처벌받았다. 뭐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저렇게 목적격 보어까지 해석을 완결시켜줘야 되는 게 오형식의 특징이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사역동사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저렇게 동사 원형을 집어넣는 예외적인 형태구나 라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They made some tomato soup. 자, 판단해봐. 10, 9, 8, 7, 5, 4, 3, 2, 1. 뭐가 맞죠? 선생님, 제가 바보입니까? 자, 얘는 사역동사예요, 선생님. 이건 목적격 보어니까 동사 원형이 맞아요 하면은 매 맞습니다. 맞아요. 응, 맞아. 맞을 짓 했어. 그게 아니라 이제 오형식의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대로 넣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건데, 무조건 앞에 make, have, let,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자, 오형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게 되면 항상 오형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다라는, 즉 주어 동사 관계로 해석이 될 때를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일컫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들었던 예문들도 관찰을 해보면, 아, 학생들이 이해한다고, 내 아들이 성취하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하도록 한다고,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다라는 해석의 원칙을 지키고 있죠. 아, 그 나의 딸이 하도록 했다고, 아이들이 달리도록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토마토 수프가 먹도록 했다고? 는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형식이 아니라 저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고, 얘는 삼형식으로 해석이 완결이 됐고 수식어로 알아봐야 되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수식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은 쓰지 못하고 투부정사를 쓰는 게 올바른 형태구나 라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석은 그들은 만들었다. 몇몇 토마토 수프를 뭐 먹기 위하여 라고 끊어도 좋고, 아니면은 먹을 토마토 수프를 이렇게 끊어도 좋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는 얘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점에서 사역동사랑 친구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동사 원형뿐 아니라 보고 있는 것 혹은 듣고 있는 것, 생동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ing를 껴넣을 때가 있다. 그래서 동사 원형 혹은 ing 형태를 쓴다 라는 거를 좀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지각동사에 해당할 수 있는 동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랑 다른 점은 지각동사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주어가 느낀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 감각동사, 즉 이형식에서 배웠던 거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각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see, 보다, 아니면 hear, 듣다, 아니면 watch, 보다, 또 그 다음에 notice, 알아차리다, 아니면 feel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들,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느낀다라는
감각과 관련된 뜻이 타동사로 쓰이면 지각동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I saw a postman take another envelope in the box. 자, 나는 봤다. 우체부가 꺼내는 우체부가 꺼내는 것을 봤는데 또 다른 봉투를 박스에서 꺼내는 걸 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체부가 봉투를 꺼내는 걸 봤다라고 서술을 하는 오형식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오형식 문장은 지금 내가 보거나 듣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느끼고 있다라는 생동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끔씩 저렇게 ing를 껴넣을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법으로 따질 때는 take 혹은 taking 이라고 써도 둘 다 맞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n late night we heard a strange woman crying out there. 자, 늦은 밤에 우리는 들었다. 이상한 여자가 저 밖에서 우는 걸 들었다.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어에는 저렇게 ing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좀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은 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얘가 이거 하는 걸 봤다. 여자가 우는 걸 들었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관계로 해석이 되고 동사랑 연결이 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까지를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어떤 식으로 원리가 나오냐면은 어법 문제가 some technology enabled. 자, 가능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자, enabled us라고 이렇게 목적어를 찍고, 자, doing이냐 to do냐 이렇게 이지선다로 물어볼 거예요. many things. 자, 일단 저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어법에서의 어떤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해석을 해보면 몇몇 기술들은 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도록 이라고 해석이 되는 오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가능하게 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형태를 한번 써봐라 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쓸지는 본 문장의 동사가 정해준다. 그 동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동사들을 이렇게 일반 오형식 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결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enable은 사역동사니? 아니요. 지각동사니? 아니요. 그럼 넌 투부정사야. 왜?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들의 목적격 보어 형태는 다 투부정사를 쓰기로 했으니까. 혹은 let our children play냐 playing이냐 freely out there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게 해줘라.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도록 저 바깥에서 라는 문장을 했을 때 똑같이 물어보면 돼. 친구야, let 이라는 동사는 사역동사니? 네! 이러면 동사 원형이 맞다고. 자, 그래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저 동사가 사역동사니? 지각동사니? 아니면 투부정사야. 사역동사니? 동사 원형이야. 사역동사는 아닌데 지각동사니? 동사 원형 혹은 ing.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밝혀가 나가는 형태를 취하면 이제 생각보다 저걸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쉽게 풀린다. 자, 물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동사들, 가끔씩 예외 동사들이 있을 수 있다. 예외 동사, 얘네들은 목적격 보어에 ing 같은 거를 집어넣어도 크게 어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동사들이 몇 개 있다라는 얘기인데, keep이라든지 live라든지 아니면 find라든지 get 같은 것들은 가끔씩 목적격 보어에 ing를 넣기도 한다. 근데 그냥 그런 예외도 조금 존재하는구나. 어떤 상태를 유지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좀 생동감을 넣어줘야 할 때는 ing를 쓰기도 하는 애들이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
예외도 있구나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저는 이거를 이틀에 걸쳐서 찍긴 했거든요. 하다가 막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막 설명을 잘 못했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찍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틀이지만 본인은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오형식 전반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술형을 쓸 때나 혹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문장을 해석할 때나 이 오형식 체계라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필수 중에 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성질이나 어떤 특징 그리고 직관적인 느낌을 잘 이해해놓고 절대 까먹지 않도록 여러 번 복습을 하도록 한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수고했습니다.